수우지, 양산박의 영웅 호걸들. 18-1. 더러운 도적놈아. 이 100번 죽어도 싼 놈아. 내 행장을 어디로 가져갔느냐.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내 놈들을 붙잡으려던 참인데 도리어 내 놈들이 범의 수염을 뽑으려고 덤비다니. 그렇게 외치면서 나는 듯이 임충에게 달려들었고 그가 하도 사납게 달려들므로 임충도 발을 들고 놓으면서 그를 맞받아치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임충이 쳐다보니 그 사나이는 머리에 붉은 술이 달린 범양 전립을 쓰고 푸르고 흰 줄이 엇물린 행전으로 바지 가랑이를 여며매고 노루 가죽 버선의 털이 있는 소가 죽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요도를 차고 손에는 박도를 비껴들었는데 키는 7척 5-6촌가량 되고 얼굴에는 커다란 푸른 사마귀가 있으며 뺨에는 빨간 구레나룻이 약간 돋쳐 있었습니다. 전립을 등 뒤로 젖히고 가슴을 풀어헤친 사내는 부드러운 구접이 두 곳만 쓰고 박도를 축혀 세운 채 다시 한번 자기의 행장을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그가 악쓰듯 소리치는 소리에 잔뜩 성이 난 임충은 아무 대답도 없이 고리눈을 부릅뜨고 범의 수염을 곤두세우며 박도를 비껴들고 달려들어 그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오던 눈이 그치고 엷은 구름마저 가셔버렸는데 살기 등등한 둘은 시냇가에 얼음판을 차며 서로 나섰다 물러났다 하며 30여 합을 싸웠지만 좀처럼 승부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10여 합을 더 싸운 다음에 어렵게 승부가 날 듯한 판에 문득 산 위에서 두 분은 싸우지 말고 잠깐만 멈추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충은 불시에 태 밖으로 껑충 뛰어나갔고 두 사람은 약속한 듯이 박도를 거두고 산꼭대기를 바라보자 백이수사 왕윤이 졸개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박도를 정말 잘 쓰시는데 그 법수가 그야말로 신출귀몰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동생인 표자도 임충인데 얼굴이 푸신 저 편은 위십니까? 서로 통성명이나 합시다. 왕윤이 말하자 그 사내가 대답합니다. 나는 3대 장군 가문의 후예로서 우후 양영공의 손자입니다. 성은 양이고 이름은 지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이 관서에서 떠돌고 있는데 젊었을 적에는 묵과에 급제하여 전사의 제사관까지 지냈습니다. 후에 도군 황제께서 만세산을 지으시면서 제사 10명을 뽑아 태호 가히 화강석을 동경으로 운반하게 하셨는데 그 화강석을 싣고 오던 도중 큰 풍파를 만나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화강석이 전부 침몰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길로 도주하여 타초로 가서 몸을 피해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우리들의 죄가 풀리게 되었으므로 나는 재물을 좀 마련해가지고 동경으로 가 추밀원에 돈을 먹이고 본래의 일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을 내어 농군에게 짐을 지워가지고 이곳을 지나가던 길인데 뜻밖의 당신들한테 짐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그 짐을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청면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양제사라니 우선 우리 산채로 가서 박주나마 한 잔 같이 나눈 것이 어떻습니까? 물론 행장은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호한께서 기왕 저를 아신다니 제 행장을 돌려주시면 그것이 저에게 술을 주시는 것보다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사 날이 제가 수년 전에 가거포로 동경으로 갔을 때 나리의 명성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뜻밖의 여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내기가 섭섭해서 산채로 올라가 잠깐 이야기나 하자는 것이지 결코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양지는 할 수 없이 왕윤의 일행과 같이 물을 건너 산채로 올라갔고 왕윤은 주기도 불러서 함께 산채에 올라와 만나게 하여 모두 함께 취의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왼쪽에 놓인 네 교위에는 왕윤 두천 송만, 주기 등 네 두령이 앉고 오른쪽에 두 교위에는 산저에 양지를 앉히고 하석에 임충을 앉혔습니다. 좌석을 정한 다음에 왕윤은 졸개들에게 양을 잡고 술을 내오게 하여 주연을 베풀어 양지를 대접하였고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자 왕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김충을 산채에 눌러둔다면 우리에게 불리할 것은 사실인데 이때 내가 생색을 내서 양지도 함께 붙들어두면 그의 적수가 될 것이 아닌가. 왕윤은 임충을 가리키면서 양지에게 말합니다. 이 동생은 원래 동경 80만 금군의 교두였던 표자도 임충이라는 사람인데 오태위란 자가 옳은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지라 공연한 트집을 잡아서 청지로 귀양을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서 또 일을 저지르고 이곳으로 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아까 나리께서는 동경으로 각 벼슬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제사 나리를 꼬이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미 붓을 버리고 무기를 잡게 되어 이곳에 와서 농민객이 되었습니다. 제사 나리도 이미 한번 죄를 지은 사람인데 비록 죄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예전의 벼슬을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고굴한 자가
모든 군사 권리를 틀어잡았으니 나리를 시히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니 차라리 우리 산채에 남으셔서 큰 저울로 금은을 나누고 큰 사발로 술과 고기를 자시면서 함께 오거리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농림객은 화적이나 도둑의 소굴에 손님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 두령들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은 천만 감사하나 저희 권솔들이 지금 동경에 있고 예전 저희 범죄로 인하여 그들까지 많은 공경을 치렀는데 아직 제가 사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경에 가는 길에 다 찾아뵈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 여러 두령께서 저희 행장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빈손으로라도 가겠습니다. 제사나리께서 여기에 계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억지로 잡지는 않을 것이니 우선 안심하시고 하룻밤 푹 쉰 다음 내일 아침에 떠나시도록 하십시오. 왕윤이 웃으며 말하니 양지는 대단히 기뻐하며 그날 저녁 일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제각기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양지를 보내기 전에 또 술상을 차려 아침을 먹은 후 졸개들에게 멜대짐을 지어 산 아래 길목까지 내려가 양지와 작별하고 졸개들이 물 건너 큰 길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여러 두령들이 양지와 작별하고 산채로 돌아왔고 왕윤은 그제야 임충을 겨우 넷째 자리에 앉히고 주기를 다섯째 자리에 앉혀 양산박에 뿌리를 내리고 노력질을 해나간 건 당연했습니다. 한편 큰 길로 나온 양지는 졸개들을 산으로 돌려보내고 진꾼을 사 짐을 지워 가지고 불과 며칠 만에 마침내 동경에 도착해 성 안으로 들어가 객주집을 정하고 진꾼들을 돌려보냅니다. 진꾼들을 돌려보낸 다음 행장을 풀고 요도와 박도를 끌러놓고 심부름꾼에게 은 부스러기를 주어 술과 고기를 사오게 하여 충분히 먹고 마시며 앞일을 준비합니다. 며칠 후 추밀원에 연주를 놓아 자신의 일을 잘 보아줄 수 있게 부탁한 다음 준비한 그 문등의 제물로 높고 낮은 관속들을 매수하여 다시 전사부의 제사로 복직시켜 줄 것을 청탁합니다. 양지는 그동안 준비해온 제물을 모두 다 쓰고 나서야 비로소 보장이 올라가서 전수부 고태위를 만나게 되었으나 고구는 그의 전력을 보고 나서 크게 노하여 말합니다. 당시에 석사 10사람을 보내어 화강석을 운반해 오도록 했는데 9은 모두 동경에 갖다 바쳤는데 유독 너 한 놈만이 화강석을 물에 쳐넣었더구나. 그러고서도 진작 돌아와서 자수하지 않고 비록 죄는 풀렸다 해도 뻔뻔스럽게 복직을 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전의 죄상을 보아서 너 같은 놈은 다시 등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고태위는 보장을 한마디로 부정하고 양지를 전수부에서 몰아내 버리자 앙앙불락하여 객주집으로 돌아온 양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장은 어떤 사실을 상관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하던 일이나 그 문서를 이르는 말이며 앙앙불락은 매우 마음에 차지 않거나 야속하게 여겨 즐겁지 않은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왕윤의 권고가 과연 옳았구나. 나의 이름과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을 더럽히지 않고 배운 재주로서 어느 변방에서든지 참검으로 공을 세워 저자에게 음덕을 입히고 조상의 뜻을 이뤘어야 할 것만 그러지 못하고 이런 꼴을 당하였구나. 고태위 내 놈은 과연 악독하고 각박한 놈이 틀림없었구나. 속을 태우며 객주집에 며칠 머무는 동안 가지고 있던 노자가 다 떨어져 버리자 어떻게 한다? 조상이 물려준 이 보도밖에 없으니 언제나 몸에 붙어다닌 칼이지만 어쩔 수 없구나. 막판에 온 이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도를 거리로 들고 나가서 다만 천여 관이라도 받아서 노자로 삼아 어디로든 가서 몸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양지는 그날 곧바로 보도에다 팔겠다는 표식인 풀대를 꽂아 들고 거리로 나가 마행가에서 두어 시간 서 있었지만 값을 물어보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양지는 점심때까지 서 있다가 이번에는 번화한 천안교로 가서 서 있자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 양편의 사람들이 뿔뿔이 개천 아래쪽 골목으로 피하여 숨습니다. 그들을 쳐다보니 모두 부산이 날뛰면서 빨리들 피해라. 호랑이가 온다. 라고 소리치자 양지는 괴상한데 이런 장한 백주에 어디서 나온 범이란 말인가. 라고 말하며 두리번거립니다. 양지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주위를 살펴보니 시꺼먼 놈이 술이 거나해져 비틀거리며 자기 쪽으로 오자 양지가 그를 쳐다보니 생김이 매우 누추해 보였습니다. 그는 원래 동경에서 이름난 망종으로 털없는 범이라 불리는 우이였는데 언제나 거리에서 야료와 행패를 부리고 싸움질을 하였으므로 자주 관가에 붙잡혀가서 경을 쳤습니다. 그러나 개봉부에서도 그놈을 끝끝내 다스려 내지 못하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온 장안의 사람들은 그놈을 보기만 하면 일단 도망쳐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지 앞으로 다가온 우이는 대뜸 그 보검을 와락 빼서 들더니 이 칼을
얼마에 팔 텐가? 하고 물었고 양지는 조상이 물려준 보검인데 3천관을 주면 팔겠다고 하자 우이가 말합니다. 무슨 놈의 칼이 그렇게 비싸단 말이냐? 나는 엽전 30양을 주고 산 칼로도 고기를 점이고 두부도 썬다. 네 칼이 뭐 그리 귀한 데가 있다고 보검이라 떠벌리고 있는 거냐? 이 칼은 여느 가게에서 파는 백철로 만든 칼이 아니라 진짜 보검이오. 대관절 어째서 보검이라는 거냐? 첫째로 부리를 찢거나 쇠를 베어도 날이 상하지 않고, 둘째로 털을 날 위에 놓고 불면 털이 잘라지고, 셋째로 사람을 베어도 날에 피가 붙는 법이 없으니 보검인 거요. 그렇다면 동전을 한번 찍어보겠느냐? 가져만 오시오. 한번 찍어보여 줄 테니. 우이는 고추교 아래에 있는 양념 가게로 가서 3전짜리 동전 20잎을 가져다 주교 난간 위에 무리 지어 놓고 찍어서 쪼개기만 하면 3천관을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양지는 웃으면서 팔소매를 걷고 칼을 들어 똑바로 겨누더니 곧바로 내리쳐 그 동전들을 두 쪽으로 쪼개놓자 구경꾼들이 혀를 차며 감탄을 했고, 우이는 조용하라고 짜증을 내며 말합니다. 둘째는 뭐라고 했더라? 털을 날 위에 올려놓고 불어서 자르는 거요. 머리카락 몇 가닥을 칼날에 놓고 불면 다 잘라지는 거요. 라고 양지가 대답했습니다. 난 믿을 수가 없다. 고 말하며 자기 머리에서 머리카락 한 줌을 뽑아 양지에게 주며 자, 어디 한번 불어서 잘라보아라. 하고 말한 후 털을 넘기자 이번에도 간단히 잘라버립니다. 양지가 넘겨받은 머리카락을 말한 대로 가볍게 잘라버리자 구경꾼들은 잘한다고 박수를 쳤고, 구경꾼들이 더욱 많이 모여들자 우이는 셋째는 뭐라고 했지? 사람을 베어도 날에 피가 묻지 않소. 어째서 사람을 베는데 날에 피가 묻지 않는단 말이냐? 사람을 찍어도 칼날에 피 흔적이 없게 잘 되니까 그런 것이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네가 사람을 한번 찍어봐라. 백주의 동경 장안에서 어찌 사람을 죽인단 말이오. 못 믿겠으면 어디 가서 개를 얻어오면 찍어 보이겠소. 그러자 사람을 찍는다고 했지 언제 개를 찍겠다고 했냐며 시비를 겁니다. 안 사겠으면 말 것이지 왜 사람을 귀찮게 구는 거요. 좀 보겠으니 그 칼을 이리 내놓아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난 그따위 행패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 네가 어디 나를 죽여보겠느냐? 나는 너하고 예나 지금이나 원수진 일이 없는데 피차 그만두면 그뿐이지 무엇 때문에 너를 죽이겠느냐. 그러자 양지의 멱살을 움켜쥐며 난 내 칼을 기어이 사고 말겠다. 고 짓거립니다. 사고 싶으면 돈을 내라. 나는 돈이 없지만 내 칼을 꼭 가져가야겠다. 나는 내 놈에게 절대 못 주겠다. 네가 사내 자식이라며 나를 한번 찍어봐라. 하고 허세를 부리자 그의 말에 꼭지가 돌아 열이 뻗친 양지가 순식간에 우이를 뒤로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졌던 우이가 몸을 툭툭 털며 일어나 머리로 양지의 가슴팍을 들이받으며 달려듭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셨다시피 나는 루자가 없어서 이 칼을 팔려고 하는데 이 망종이 내 칼을 그냥 빼앗으려고 할 뿐 아니라 때리기까지 합니다. 양지가 그렇게 외쳤지만 모여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우이의 행패가 무서워 누구 하나 감히 선뜻 나서서 말리지 못합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때린다고 했지? 아주 때려두긴데 어쨌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며 우이가 오른주먹을 들어 내리치자 양지가 회피하면서 성난 김에 그 칼로 우이의 명치를 푹 찌르니 그놈은 털썩 거꾸러집니다. 양지는 따라가서 우이의 가슴을 또 연거푸 2번이나 내리찌르니 우이는 온 땅바닥에 피를 콸콸 쏟으면서 마침내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양산박 두령인 왕윤의 권고를 거절하고 동경으로가 가진 재물을 모두 뇌물로써 옛 벼슬을 받으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노자돈 마련을 위해 아끼던 보검을 팔려다 뜻밖의 살인을 한 다음 전개되는 양지의 스토리를 프레임으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